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1 병원정보시스템 실무 제13장의 청구의 첫 번째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급여 청구를 EDI로 만들어서 송신하는 데까지 하는 이 단계가 바로 13-1의 실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잠깐 제가 청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건강보험 청구는요,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진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여 활동들에 대한 급여 행위들에 대한 부분에서 환자에게 받아야 될 본인 부담금 이외의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입원 환자의 경우에 20%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80%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청구월을 선택하고 오류검사, 집계, 심사, 일련 번호를 만들고 이것을 EDI로 송신하는, 즉 심평원에 송신하는 곳까지가 EDI 송신 파트가 될 거고요. 이 오른쪽 부분의 7번부터 12번까지 항목은 무엇이냐면요, 심평으로 송신된 이 EDI 정보가 청구 정보가 심평원의 청구 접수를 받게 하고 접수 이후에 보호심결 등등을 거친 다음에 이 결과들을 보고 결과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 EDI를 다시 수신받은 내용들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완료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DI 송신과 수신 부분은요, 심평원에 송신하고 송신된 내용을 다시 수신을 한 데까지, 그러니까 결과들을 보험이나 보호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다시 받는 데까지의 과정들인데요. 우리는 이 실습에서 병원이 실제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는 실제 그 병원 코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도 코드를 갖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송신 직전 단계까지만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평원에서 청구하고 심사를 하는 그 운영 플로우가 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우선 이론적으로 제가 화면을 캡처한 13장의 내용들을 먼저 보고 실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론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고요. 자, 제가 스텝 00으로 시작하면 무엇이라고 했었죠? 조건입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좀 제가 미리 다뤄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청구에서 기간을 임의의 1개월로 청구월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제가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제가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습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번은요. 청구에서 오류검사, 집계, 심사, 일련번호, EDI 송신에 걸친 각각의 단계들을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 3에서는요. 심사 과정에서 특정 환자의 청구에 대해서 소개, 가산율, 가산금,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액 등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청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된 청구 자료들을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들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자, 비트 유차트를 실행시키시고 9번째 단축 아이콘 청구를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청구 창이 되겠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창이고요. 각각의 메인 메뉴들 파일, 프로그램, 기타, 도움말 메인 메뉴가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오류 검사, 집계, 심사, 일련번호, EDI, 송신, 수신, 접수증, 보험 심결, 보호 심결, 이의 신청, 출력, 구입 신고, 기타 등등의 그 단축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단축 아이콘들을 눌러가는 과정이 바로 청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 메인 메뉴에 들어가 있는 서브 메뉴들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오류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구창에서 오류 검사, 즉 파일, 프로그램, 기타, 도움말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류 검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오류 검사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서 청구 연호를 선택합니다. 교재에서는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임의의 월을 선택해 주시고 건강보험 혹은 뭐 보험의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할 항목들을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는 주민번호 체크, 단가,
주야간 가산, 상병 수정 체크까지 다 선택해 주시고 오리검사 바로 밑에 서브 단축 아이콘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리검사를 눌러주시면 이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검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스텝 4에서는요. 오리검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오리검사 다음 메뉴가 집계입니다. 집계 버튼 눌러주시면 역시 서브 메뉴가 쭉 밑에 또 나타나게 돼요. 이곳에서 자료 모음 버튼 눌러주시는데요. 자료 모음 버튼 눌러주시기 전에 자, 병원의 유형, 진료 유형, 환자 유형, 그 다음에 건강보험 유형, 그 다음에 청구 연월 이걸 꼭 지켜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료 모음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 모음을 누를 때는요. 이 자료 모음이 처음에 자료 모음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새로 고침 삭제 다음에 1차 모음과 2차 모음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내원 환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요. 그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한 개의 데이터로 묶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1차, 2차 모음으로 별도로 이 자료들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1차, 2차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모음을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한 달치 어떤 특정 연월, 지금 교재에서는 2018년 5월로 되어져 있죠. 이 그 해당 연월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게 되고요. 이렇게 스플래시 화면이 나타나서 청구 자료 집계를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모두 집계가 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비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집계는 다 끝난 거고요. 집계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청구창에 청구 번호가 발생하고 진료 유형, 뭐 환자 유형, 보험 유형 등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집계 완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료 모음 버튼 눌러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자료가 많을 경우에 1, 2차 모음이라는 단축 아이콘을 통해서 분할해서 자료를 모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7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 검사 집계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세 번째 아이콘이 바로 좀 크게 볼게요. 오류 검사 집계 다음에 심사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심사라는 버튼 눌러 주시면요. 자, 심사라는 버튼 눌러 주실 때 이렇게 해 줍니다. 자료 모음 데이터에서 내가 자료 모았던 데이터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심사 항목에 대한 각각의 해당되는 월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 대기자 각각의 환자들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그 세부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못된 청구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들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텝 8번입니다. 자, 심사까지 다 이루어지면 오류 검사 집계 심사가 끝나면 일련 번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청구 연월과 일련 번호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일련 번호 하단에 서브 메뉴가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일련 번호 생성 버튼을 콕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련 번호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일련 번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 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련 번호 생성이 완료되면 메시지 창이 다음과 같이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EDI 송신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까지가 완성되면 EDI 송신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밑에 서브 메뉴에 보시면 종료, 새로 고침, 변환 플러스 송신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연월일과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요. 우리 의료기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서울의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마다 선택되어지는 이 심평원의 지원인지 본원인지 이런 것도 선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EDI 송신을 눌러주시고 청구 연월 선택해 주시고 어떤 곳에 청구를 해야 되는지까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그 팁 13-1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해 주실 심평원 거래처명 선택해 주시고요. EDI 송신 버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환 플러스 송신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선택한 거고요.
변환 플러스 송신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때 이 EDI 포맷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심평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라든가 이 실습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병원 실제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이 변환 송신까지 하게 되면 실제 심평원으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겠죠. 자, 변환 송신 눌렀을 때에 이제 오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송신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3번은요. 심평원에 가보시면 이 심평원 메인 창에 이 하단에 보시면 청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다운받으셔서 이 청구 프로그램으로 EDI 송신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요. 이건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설치가 된 다음에 EDI로 만들어진 변환 송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자료들을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자료 변환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오류가 있는지 이걸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게 되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류가 있는 것들을 쭈루루 다 목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평원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원에서 받으시고 이 받아진 데이터로 어떤 곳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쭉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실습들은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사의 의사 번호라든가 요양기관의 요양기관 번호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오류 메시지들을 이 EDI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다 찾아주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들을 끝내게 되는 이 단계가 13-1의 건강보험 환자의 급여 청구를 위한 EDI 송신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봤고요. 실제 B2B 차트를 실행해서 청구 EDI 송신까지의 단계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